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주희입니다. 세계의 눈이 북한 인권에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정작 북한 주민들은 인권을 잘 모른다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래서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인권에 대한 쉬운 풀이. 어떻게? 네. 탈북민들의 생생한 남한 생활 속 인권 이야기입니다. 인권 말 그대로 사람으로서 갖는 당연한 권리인데요. 결국은 자유와 행복 이런 말과 같은 뜻일 거예요. 인권생활 뒷담 20부작 기획 특집 그 대망의 첫 방송 오늘 1부는요. 아줌마의 일자리 대작전입니다. 먹고 살려면 일자리가 꼭 필요한데요. 자신의 능력에 따라 사는 남한에선 더욱 일자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낯선 남한에서 탈북민 아줌마들은 어떻게 일자리를 구해 무슨 일을 하며 살까요? 먼저 저와 함께 20부작 대항해를 함께 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소태영 경기남부 하나센터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센터장님이 직접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경기남부 하나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고 또 전국 하나센터 협회장을 맡고 있는 소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탈북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센터가 어떤 곳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하나센터는 우리가 하나원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이 거주지로 옮겨오면 거기에서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교육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사후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이 나와 계세요. 오늘 첫 방송의 주인공입니다. 주은주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저 아까 처음 봤는데 목소리가 북한말로 음방울 굴러가는 목소리더라고요. 네, 주은주 씨도 직접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국에 온 지는 12년 차 됐고요. 네.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지난해 졸업을 했고요. 지금은 성균관대에서 대학원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한국에 와서 2명 낳았고요. 네, 북한에서는 안 낳았고 네. 중국에서 2명을 낳아가지고요. 아이만 4명인 내 아이의 엄마로서 또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진짜 이제 아이가 4명이라고 이럴 때 박수 쳐야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죄송한데 센터장님은 자녀분이 몇 분이세요? 저는 딸만 둘. 딸아 배우세요. 4명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저도 2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대학원까지 정말 바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운주 씨랑 5회까지 방송을 함께 할 건데요. 오늘 주제가 아줌마의 일자리 대작전입니다. 운주 씨도 직장 생활 해보셨죠? 네, 회사 생활도 좀 해봤고요. 네, 대학 생활도 해봤고요. 그런데 처음 일자리를 구할 때 당황했던 경험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남한에 정착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일자리 구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네. 처음에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센터라는 아주 좋은 기관이 생겼는데 저는 그때가 그게 없었어요. 하나센터가 없을 때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직장을 어떻게 구해야 되지? 사실상 혼자 벼룩신문 찾아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도 또 도와주는 곳은 있었거든요. 취업 담당 보호관이라고 노동부에 가면은 탈북자를 직접 연결해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취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가 오면 이제 북한은 이제 도노동국이나 시노동과에서 막 무리 배치를 해준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이제 아버지가 간부고 백이 있으면 이제 담배를 딱딱 엉치 밑에 고여가지고 직장을 들어가는데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거예요. 혹시 이력서를 넣거나 이래서 당황하셨던 경험은 없으세요? 당연히 있죠. 너무 듣고 싶어요. 이력서를 제가 한 20곳을 냈는데요. 단 한 곳도 연락이 온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왜 안 올까? 제가 한국에 왔을 때 26살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오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주변에 있으신 분이 한번 북한에서 태어난 걸 숨겨보라고 저는 북한에서 태어난 걸 그대로 다 그렇죠. 예, 썼었거든요. 숨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조선족이라고 속이는 분들이 중국 조선족이다. 예, 그게 더 일찍 취직이 되는 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예전에는 센터장님 우리 대한민국에도 예전에는 이력서만 보고 여자이기 때문에 또 여자이면서도 결혼한 여자는 그런 이유로 안 뽑았던 경험이 있는데 혹시 우리 운수 씨도 능력을 보지 않고 혹시 여자기 때문에 이력서에서 불합격시킨 건 아닐까요? 너무 궁금해요. 그 아주 옛날 얘기인데 네. 옛날에는 그랬어요. 저도 이제 그 한 30년 동안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어서 면접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는 뭐 이제 아까 그 성분, 네. 출신 성분, 그다음에 지역, 대학교, 뭐 학력, 뭐 이런 대학교 좋은 대학교 뭐 어디 나왔나 보고 이렇게 뽑는 가방끈. 예, 그렇죠. 가방끈. 끈을 보고 이제 채용하고 이렇게 면접을 봤었는데 지금은 전혀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게 우리가 이력서에 학교나 어디 출신 뭐 이런 것들을 아예 적지 않게 돼 있거든요. 요새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예. 그러니까 소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참 세상이 많이 변했다. 누구나 차별 없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일자리를 찾는 아줌마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는 세상이 되어 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운주 씨는 그 이력서에서 그렇게 북한말로 빠꾸 맞고 나서 네. 일자리를 구하셨나요? 네, 처음에는 지인의 소개로 예. 사우나에서 카운터 보는 일을 했었습니다. 아, 사우나. 네, 사우나 카운터에 보는 일을 했었는데 네.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주야간으로 일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월급은 제가 생각해도 괜찮은 정도로 대우를 받았고요. 또 워낙 북한 여성의 성실함으로 그렇죠. 사장님한테도 인정을 받았었고 주변에 있는 탈북 여성들 더 써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같이 동네에 사는 친구들도 소개를 해주고요. 그랬었는데 결국은 너무 힘들어서 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아이를 낮에는 케어하고 밤에는 또 나가 일을 하고 하니까 거기에 또 저희는 오자마자 겪는 외상후 스트레스 같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합쳐져서 사실 원인 모르게 막 구토를 한다든지 이런 게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그랬. 최근 탈북민 중에서는 우리 운주 씨처럼 여성들이 많고 또 홀로 아이를 데리고 오는 여성들이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이나요? 지금 뭐 저희들이 전국에 지금 3만 한 3천여 명 네. 정도가 우리 북한 이탈 주민이 사시는데 그게 지금 전국으로 보면 한 80% 정도가 여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북자 10명 중에 8명은 네. 여성이다.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하나센터에서 만나는 탈북민 중에서 여성분들이 많을 텐데요. 뭐 저랑 운주 씨 같은 이런 탈북 아줌마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분들이 일자리를 어떻게 구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취업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네. 지원제도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 하나센터에서도 맨 처음에 이제 하나센터로 초기 지역 거주지로 오시면 하나센터에 와서 저희들이 좀 상담을 하거든요. 초기 상담. 다음에 취업에 대한 일자리 알선하기 위해서 자기의 진로에 대한 내가 것들을 뭘 제일 잘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일자리에 대한 그 정보를 좀 제공하고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까지 하냐면 동행 면접까지 같이 가져요. 하나센터가. 면접 보러. 예, 취업 상담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취업 담당자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회사에 이제 모시고 가서 저희들이 면접도 같이 동행하면서 이렇게 면접 보게 하고 하는 그런 게 있고. 저도 며칠 전에 그 탈북한 지 얼마 안 되는 탈북민 여성들을 만났는데 하나센터에 가서 속 타는 소리를 했다. 그게 이제 바로 고민 상담인 거예요. 근데 이제 북한말로 하면 그게 속 타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선생님이 그래도 커피숍에도 알선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 근래에는 뭐 두 분도 마찬가지시지만 공부 열심히 하시잖아요. 대학원 다니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요새는 이제 또 우리가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그런 거를 통해서 사회복지사 따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우리가 그런 일들을 확장을 해나가는 같은 그 분위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 와서 남한에 와서 굉장히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요새. 온주 씨는 뭐 애를 낳고 대학원에 지금 재학 중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학원에 다니는 이유가 더 나은 일자리,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를 위해서 공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렇고요. 네. 더 거창하게 말하면 지금보다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실 온주 씨도 경단녀잖아요. 그렇죠. 경력이 단절된 여성. 왜냐면 이렇게 일하다가 아이 낳고 공부하고 하면 자기가 그래서 지금까지 쌓았던 일이 중간에서 또 없어지고 경력이 단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경단녀 기간 동안 사실 우리 탈북민 여성들이 온주 씨도 그렇고 저도 이렇게 차차차차 수입이 없잖아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입. 제가 어렵게 도움을- 사셔야죠. 그러니까 경단녀를 위한 이렇게 사회적 제도나 분위기가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북한 이탈 주민 아니면 그 북한 이탈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적으로 그 경단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제도라는 게 좀 있어요. 저희 그 법으로 이렇게 정해진. 그래서 기업과 실업급여 같은. 네, 그렇죠. 실업급여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경단녀들을 채용을 하면 그 회사도 그렇고 경단녀도 그렇고 지원을 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3개월은 임시직으로 인턴제로 이렇게 오시고 3년제는 또 계약직으로 이렇게 오셔서 요 6개월이 지나면 정직원으로 이렇게 채용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한 지금 6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실업급여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그냥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일단 그 자기가 취업을 해서 1년 정도 이렇게 다니면서 단기간 다니면서 4대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는 그 중에 고용보험을 들어야 거기에 이렇게 비해서 60%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지원을 급여의 전체 급여의 60%를 지원하는 100만 그런 원을 제도가 제가 있어요. 탔다면 예, 60만 원을 월마다 주는데 그게 이제 몇 개월 1년 미만은 4개월 1년 이상은 뭐 6개월 5개월 그다음에 1년 이상은 7개월 뭐 이렇게 주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실업급여 얘기를 네네. 하시는 거죠? 네네. 근데 사실은 대한민국 돈 60만 원이면 북한 돈으로 치면 420만 원이거든요. 입사를 800kg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어마무시하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은 저도 지금 대학원 지금 재학 중인데요. 그러니까 대학원에 수업이 있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사실 경단녀예요. 근데 제가 정말 좋은 게 시청 홈페이지 보니까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있더라고요. 하루에 4시간 일하는. 근데 그것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영맹스럽게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축하합니다. 네, 시청에서 제가 1년을 4시간짜리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수입이 한 100만 원 정도? 북한 돈으로는 한 750만 원 정도죠. 그래도 이런 일자리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온주 씨도 저랑 비슷하잖아요. 저보다 더 멋있죠. 주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대학원에 다니시는 건 꿈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뭔가 우리가 원하는 본인이 원하는 그런 꿈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에 와서는 대학원을 졸업을 해도 제가 과연 이 나이에 무엇을 할까 이런 뭐 깊이 있는 고민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거는 뭐냐면은요. 아이들 자라는 거를 대한민국에서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진행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다른 일도 하면서 대학원을 다닙니다. 그래서 강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강연계에서는 저도 꽤 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랑을 하자면. 네. 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다 하는 겁니다.
조금씩 이런 부분도 하고 저런 부분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단녀라는 그런 것들이 꼭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그쵸, 또 새로운 그쵸. 기회도 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한민국에는 아직까지 희망이 남아 있으니까 제가 졸업을 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일은 무진장하다. 뭐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어서 제 공부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준다면 그 아이들이 또 자라서 대한민국에서 또 좋은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모든 걸 뭐 뭉뚱그리면 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행복하게 살자 뭐 이런 자조로 살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너무 감동적이지 네, 않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사실 북한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뭐 예. 지금이 시작인 예, 지금 겁니다, 저희는. 30대니까 진짜 애기라면 애기로 취급이 되죠. 사실은 30대면 정말 한참 잘 나갈 나이지만 사실 북한에서 30대면 그냥 아줌마예요. 시장에 가서 그쵸. 내가 싸워 막 이렇게 소리를 치고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될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둘 다. 근데 이제 운주 씨가 꿈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물론 지금 대학원을 다니면서 내가 이걸 졸업하면 내 앞에 막 국회를 간다. 뭐 이렇게 막 시청 공무원으로 간다 이런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곳으로 가는 그 로정의 꿈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저는 기특하고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센터장님도 응원의 말 한마디 하셔야죠. 눈물 날 것 같아요. 네, 우시면 안 진짜 너무, 되시고요. 네. 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그 이야기를 듣고 좀 했는데 네.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 우리 북에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남한 사회에 오시면 저는 은주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그런 마인드, 긍정적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늘 갖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너무 멋있는 말씀, 너무 감동적이었다. 나하고 딱 맞아요. 묻어가시려고요. 네, 네. 근데 진짜 듣다 보니까 너무 좋은 꿈이고 행복한 꿈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간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동안에 변함없이 가네요. 아쉬운데 마쳐야 할 시간이 거의 다가오는데. 벌써요? 네. 근데 이제 우리 탈북민 여성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또 이제 뭐 운주 씨가 아까 경험을 얘기하고 저도 경험을 얘기한 것처럼 이제 실패를 겪고 좌절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경우 우리 탈북민 여성들이나 전체 탈북민들이 실패에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조언이나 그런 뭐 부탁이 없을까? 우리 선생님들이 늘 남한 사회에 와서 늘 겪는 거는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나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센터뿐만이 아니고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단체들 이런 사람들이 늘 여러분들 옆에서 돕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남한 사회에서.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받아들이기에 나는 그냥 외로워. 나는 혼자야.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어. 이렇게 하는 것들 이거부터 우리가 이제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크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나 혼자 외로워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렇게 잘 살아나가면 옆에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소장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는 협력자고 조언자다. 저는 여기에 또 하나 붙여서 동반자다. 네, 예, 동반. 가치가. 그러니까 우리 탈북민들이 아무래도 가족이 없이 오신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저도 그렇고 운주 씨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늘 혼자라고만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은 함께 사는 세상이더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면 그 손을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탈북민 뭐 아줌마가 대한민국에 와서 어떻게 일자리를 꾸고 어떻게 멋진 꿈을 꾸고 사는지 이렇게 주구장창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주운주 씨가 주부로서 일상이잖아요. 단면으로 하는 주부로서 하는 집안일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 집안일의 품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렵게 들어주신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두 분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